이것들은 당신이 진실로 믿었던 거짓말입니다. 34번 달의 뒷면이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달을 항상 이렇게 상상했을 겁니다. 태양에 노출되어 있는 밝은 쪽과 항상 어둠에 잠겨 있는 쪽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조석 고정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쪽 면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므로 어두운 면도 우리가 보는 면만큼 태양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면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면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는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인터넷의 가장 깊은 곳, 즉 딥웹 33번까지 우주선을 발명했습니다. 그곳은 마약, 무기, 암살자, 절대 보면 안 될 사진과 영상이 가득한 무서운 곳입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하려 합니다. 딥웹 중에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콘텐츠가 있는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다크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크웹은 전체 딥웹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딥웹이 범죄의 소굴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학술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개인 이메일, 다이렉트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사이버 범죄로 가득한 멋진 곳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대 이집트에 빠집니다. 저희 이집트 영상 분석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탕카멘의 무덤에는 저주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초 작가들이 파라오 무덤 도굴 이야기를 이집트에 열광하는 대중에게 더 자극적으로 전달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31번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관한 또 다른 거짓말이 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거대한 삼각형 무덤들이 노예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노동자들과 장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음식을 제공받았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노동자 마을에서 살았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팀 이름을 피라미드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밍카레의 주정뱅이들과 쿠프의 강력한 흰 왕관의 추종자들, 같은 태그도 남겼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이론이라면 히스토리 채널 시청을 줄이세요. 고대 세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0번. 요즘 틱톡 세상에서 과거가 좀 더 품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AI 뇌 손상, 쓰레기 같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조각상의 아름다운 흰 대리석을 우상화하기는 쉽죠. 단순하면서도 심오해 보이지만 사실 그건 거짓입니다. 이 조각상들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평범하고 하얗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사실 조각상이 끔찍하고 화려한 색깔로 칠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아마 상상하는 고상한 고대 유물보다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전시장에 있을 법한 모습에 더 가까웠죠. 눈이 아플 정도로 화려한 색칠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상이 남아있는 동안 점점 사라졌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유명하거나 악명 높은 로마인은 없죠. 29번. 다들 아시다시피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원로원에서 그를 죽일 정도였죠. 그의 절친이자 신뢰하던 친구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브루투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마지막 말이 에투 브루테였죠. 이는 너마저도 브루투스라는 뜻입니다. 사실 카이사르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만약 습격당할 때 말을 했다면 아마도 너마저도냐 어린애야처럼 더 깔본 투였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동시에 찔리고 있었으니 그냥 비명을 질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토가에서 줄무늬까지 28번째 비무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2007년 제리 사인펠드의 애니메이션 코미디 영화 비무비는 벌이 인류를 고소하고 인간 여성과 관계를 맺는 내용인데 이 영화가 진실의 요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 시작에서 흔히 잘못 알려진 점이 나옵니다. 항공 법칙에 따르면 벌은 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1930년대 고전기익 항공기에 관한 책에서 시작되어 어떻게든 현대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범블비와 2차 세계대전 이전 전투기가 비행 메커니즘 27번에서 다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고추씨를 피하라고 합니다. 씨가 가장 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사실 씨앗은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추에서 가장 매운 부분은 태조와 조직, 즉 씨앗을 고추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는 하얀 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매운 이유는 캡사이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추의 태자 조직보다 더 매운 것은 무엇일까요? 태양, 26번쯤입니다. 우리 태양계에 중력을 제공하는 그 별을 아시죠? 사실 태양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태양은 실제로 가시광선의 모든 스펙트럼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 태양을 보면 순수한 흰색으로 보입니다. 지구대기는 파란색과 보라색 빛을 산란시켜 태양이 노랗게 보입니다. 사실로 알려진 정보 중 일부는 실제로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그것들을 못 보려면 박쥐처럼 완전히 장님이어야겠죠. 25번 박쥐는 사실 장님이 아닙니다. 모든 박쥐는 기능하는 눈을 가지며 약 70종은 야간 이동 시 반향 정의에 주로 의존합니다. 과일 박쥐는 예외입니다. 과일 박쥐는 야간 시력이 좋아. 과일 박쥐처럼 장님이라는 말은 사실 칭찬입니다. 24번. 암흑기는 질병, 전쟁 범죄가 만연하고 평균 수명이 매우 낮았던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널리 알려진 역사적 거짓말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중세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다는 생각은 높은 유아 사망률을 반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기대 수명은 약 30세였지만 만약 21세까지 살아남는다면 기대 수명은 약 64세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수치는 아니지만 20대의 노인으로 여겨졌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끔찍한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23번입니다. 20세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가져왔고 장기적인 암 사망자를 포함하면 총 사상자가 최대 6만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잠재력이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는 경고는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통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 생산 방식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기존 에너지 방식보다 에너지 단위당 사망자 비율이 훨씬 낮으며 규모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원자력 발전이 위험해 대규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들은 내용을 기억하세요. 23번에는 놀이터에서 자주 듣는 얘기를 넣어볼게요. 브레이든이 뭐라 해도 아디다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occer 또는 all day I dream about sex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런 흔한 오해를 매크로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약어가 아니었던 단어를 억지로 약어처럼 만든 걸 가리키는 언어학 용어입니다. 아디다스는 창립자 아돌프 에디 다슬러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하지만 베크로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작은 오해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1번 SOS는 바다에서 조난당한 긴급 신호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하라나 우리 배를 구하라의 약자가 아니며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세 글자는 모스부에서 혼동되지 않게 선택됐으며 점 3개, 대시 3개, 점 3개를 연속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은 SOSB뿐만 아니라 와이파이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0번입니다. 누군가는 와이파이가 하이파이에서 나온 무선 피델리티의 약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며 SOS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와이파이란 이름은 10개의 브레인스토밍 브랜드 이름 중 선택됐으며 발음하기 어려운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11B 다이렉트 시퀀스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TV와 영화로 인해 범죄와 처벌 분야도 신화가 많습니다. 19번째 주제입니다.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을 생각하면 마약, 무기, 그리고 사람들이 선적 컨테이너에 실려 밀수되는 장면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그런 글로벌 규모로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누가 잡을까요?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는 용감한 인터폴 요원들이 범죄자들을 소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폴은 FBI 같은 범죄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인터폴은 각국 경찰 간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폴 요원이 신분증을 내밀거나 수갑을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널리 퍼진 범죄와 처벌에 대한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18번째입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예요. 폭력 증거가 있다면 즉시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범죄학자들은 실종자를 찾으려면 처음 72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24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비하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서 되찾을 확률이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언론의 세뇌 시도는 현대 범죄와 처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17번에서 잠깐 바이킹을 상상해보세요. 큰 북유럽 남자, 긴 수염, 도끼, 뿔 달린 투구.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바이킹 투구에는 뿔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비실용적이기 때문이죠. 전투 중에는 뿔이 자꾸 무언가에 걸리고 투구가 벗겨질 수 있는데 전투 상황에서 그건 금방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영화적 연출일 뿐입니다. 옷 표현으로 억울함을 겪은 건 바이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번 미국 식민지 개척자 필그림들.
추수감사절 그림과 달리 실제로는 검은 옷이나 큰 버클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과 달리 다음 이주민 물결이었던 청교도들이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 올블랙 스타일을 선호했고 모자 버클은 이미지에 추가된 것입니다. 19세기에는 그 모습이 실제 누군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고풍스러움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5. 때로 세상의 거짓말이 사하라 사막의 모래보다 많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대부분 바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래라고 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굶주려 죽는 것과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4번입니다. 잠깐만 정말로 익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황하고 몸부림치고 목청껏 도움을 외치고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익사의 모습일 텐데 사실 그건 잘못된 상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무서운 사실은 익사가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물을 삼키지 않으려 입을 다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많은 익사 사고가 늦게 발견됩니다. 소리 없이 파도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죠. 13번입니다. 운동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면 근육에 젖산이 쌓여 통증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운동이 끝난 후 20분에서 20분 사이에 젖산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오래가는 통증은 운동에 익숙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근육의 미세 손상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일수록 통증이 덜해지는 겁니다. 12번 또 하나의 작은 운동 관련 거짓말은 스트레칭의 가치입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스트레칭을 해야 하지만 스트레칭이 지연성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는 도에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 날 느끼는 통증과 근육통의 공식 명칭입니다. 셋이 통증과 근육통을 겪더라도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결국 찾아올 불가피한 끝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습니다. 번호 11 만약 화장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당신은 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유골함에 담아 가족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화장이 끝나면 실제 재는 아래의 격자 틈으로 떨어지고 남는 것은 뼈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불에 탄 뼈는 크림율레이터라는 기계에 넣어집니다. 이것은 뼈를 가루로 만드는 강력한 산업용 믹서기입니다. 갈린 뼈 가루는 크리메인이라 하며 유골함에 담기는 것도 이 뼈 가루입니다. 다음에 할아버지의 유골함을 보게 되면 이 재미있는 사실을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화장은 인간의 시신을 태우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 중 하나일 뿐입니다. 10번 세일러 마녀 재판의 대표적이고 충격적인 이미지는 무고한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마녀 혐의로 많은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집단 히스테리로 화형당한 사람은 없었고 19명은 교수형, 약 5명은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불운했던 피고인 자일스 코리는 몸 위에 돌을 차곡차곡 올려 천천히 압사당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로 전해지는 것은 더 무겁게 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마녀로 처형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9번. 우리는 모두 슬픔의 5단계, 즉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순전히 우연히 그 감정들을 그 순서대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단계가 슬픔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만요. 슬픔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며 두 사람이 똑같이 슬픔을 겪는 일은 드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잘 안 들리셨나요? 그 숫자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8. 귀에 왁스가 쌓였나 보네요. 면봉으로 귀를 좀 청소하셔야겠어요. 우리 모두 어릴 때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에 면봉을 쓰는 건 의학적으로 이점이 없어요. 너무 깊이 넣으면 뇌의 손상 등 심각한 의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작은 죽음의 덫을 귀에 넣으려 한다면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방어할 때는 전통적인 어설트 라이플 15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7번 아르말라이트 라이플. 15의 정식 명칭은 아말라이트 라이플, 아르말라이트 라이플 도로 창시자를 기린 이름입니다. 이제 아말라이트 라이플 15나 오토매틱 라이플 15라고 해서 총기 애호가 친구들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라이플, 불, 면봉 이야기가 여러분을 죽음과 그 너머 6번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이나 유대인이라면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속죄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쫓겨났지만
그 열매가 사과라는 생각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창세기 원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사과나 다른 특정한 과일이었다고 실제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기독교와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번 파트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뉴스를 통해서만 들어봤다면요? 파트와가 무슬림들이 내리는 암살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파트와는 구속력이 없는 종교적 의견, 즉 이슬람 학자가 발표하는 이슬람 율법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파트와는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에 파트와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일반 무슬림들은 그 모든 파트와를 다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트와가 서부시대의 생사불문 수배 전단처럼 여겨지는 개념은 이란 아야톨라 호메이니에서 유래했습니다. 호메이니는 파트와를 통해 작가 살만 루슈디가 그의 소설 악마의 시의 내용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아랍어 용어는 아마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하드가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을 의미한다고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지하드는 성전보다는 투쟁 또는 노력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투쟁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영적이거나 심지어 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칼에 의한 지하드, 즉 소지하드만이 실제 군사적 충돌을 뜻하는 지하드입니다. 아마 당신은 동양적 분위기에 끌릴 수도 있겠죠. 불교나 3번처럼 부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행운을 빌며 배를 문지르는 웃는 대머리 부처님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 동상 배를 문질러도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옆 신부님이 이상하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부처님, 즉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시타르타 고타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쾌한 신사는 실제로 중국 불교 민간 영웅 포대화상으로 시타르타 고타마처럼 금식이나 요가 태도를 따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온종일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만 한다면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째로 추위만으로 감기에 걸리진 않지만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에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주스, 비타민 보충제가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자주 들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비타민 C는 감기를 빨리 낫게 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C 등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식단에 포함하면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진짜 치트키가 있었다면 우리는 항상 썼을 거예요. 감기는 정말 짜증나고 신경 안 쓸 수 없죠. 광기의 수도사 라스푸틴은 정말 으스스한 인물이었고 분명 황제의 아내와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소란을 일으켜서 왕실의 음모자들이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독이 든 케이크와 와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총에 맞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결국 근처의 물가로 쫓겨가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라스푸틴은 거의 죽지 않는 존재였고 그는 생사에 대한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부검 결과 공모자들은 라스푸틴을 총으로 쏘았고 그 총격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스푸틴의 기이한 죽음 전설은 암살자 펠릭스 유스포프 왕자의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책 판매와 흥미를 위해 충분히 과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좋은 이야기에 방해가 된 적이 있나요? 잘 속는 친구들을 계속 놀리고 싶나요? 믿고 있는 거짓 원조 사실 영상을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